네, 북한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날 엊그제 동해상에서 발사한 발사체가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 북극성 3형이라고 밝혔고요.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발사 장면도 공개를 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이 목전에 다다라왔죠. 이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등 북한 대표단이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간밤에 전해지기까지 했는데 북미 실무 협상 직전에 북한이 SLBM을 쏘아 올린 데 또 남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분 모시고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이죠. 김종대 정의당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SLBM 맞는 거죠? 맞습니다. 예. 뭐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탐지를 했고 뒤이어 북한도 확인을 해줬고 이건 뭐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 근데 SLBM 개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면서요. SLBM은 이제 북한이 2014년부터 우리한테 보여주기 시작한 건데 네. 처음엔 저희도 믿지 않았어요. 에이, 설마 북한이 그런 걸 하겠냐. 근데 아니거든. 네. 진짜거든요. 그리고 또 고체 연료 미사일에다가 네. 이 사전 경고 없이 그 1,300km 이상 거의 2,000km까지 날아가는 이런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거는 사실 여느 어떤 무기 개발사에 비춰봐도 굉장히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거의 뭐 개발이 완성됐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문제는 잠수함이 아직 개발이 안 됐다는 거죠. 그냥 수중 발사대에서 발사했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잠수함에서 쓰기 위해서 발사하는 건데. 근데 두 달 전쯤인가 잠수함 사진이 한번 공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건 7월인데 네. 그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심포조선소에서 네.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런데 그 잠수함은 대략 3,000톤급이고 만일에 실전 배치된다면은 적어도 SLBM을 다수 탑재할 수 있는 어떤 전략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 자세히 보시면 아직 그 페인트 칠도 안 한. 그때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페인트 예. 칠도 안 된 잠수함을 왜 공개를 했을까? 그거는 미국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메시지가 있어 그렇지 그 잠수함 자체가 전력화돼 가지고 이 미사일을 운용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면 종합을 하면 지금 북한이 잠수함 건조 중에 있고 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은 개발이 끝났고 그러면 이제 그 잠수함 그러니까 그 출항시키면서 거기에 미사일 탑재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잠수함에서 이제 미사일을 수중에서 발사하게 되면 그 반작용으로 잠수함이 균형을 잃어버리거든요. 아, 또 그 문제가 그러니까 있네요. 예. 이런 문제, 잠수함의 자세 안정성을 기해야 되고 또 장시간에 걸쳐서 잠항, 운항 능력을 입증해야 되는데 우리도 통상 잠수함을 도입하면 몇 년 걸려요. 잠수함 자체가 개발이 안 된 게 아니라 운용 능력을 숙달하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걸 완성이라고 보기는 좀 아직은 이르다. 아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건조 중인 거고 그거보다 좀 규모가 작은 한 2,000톤급 되는 심포급 잠수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 잠수함의 경우에는 SLBM을 많아야 한 발. 그 이상 탑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근데 이게 그래서 지금 좀 불안정하죠. 오늘 새벽에 지금 타진된 뉴스를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안보리 뭐 긴급 소집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네. 이게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 모든 탄도미사일은 다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네. 지금까지 그 단거리에 대해서는 묵인해 왔거든요. 뭐 트럼프가 뭐 그렇게 얘기하고 별거 아니라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열린 적이 없고 장거리 ICBM을 발사하거나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그 안보리가 열렸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사실은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네, 단거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제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네. 사거리가 490km였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거는 날아간 비행거리고요. 고도는 910km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을 정상 발사하면 어느 정도 가겠냐. 각을 좀 낮춰가지고. 예, 어제 합참 판단으로는 한 1,300, 400km 이렇게 보고 오늘 외신에서 분석된 거는 한 2,000km. 예, 이런 정도니까 그러면 뭐 미국까지는 못 날아갈 거 아니냐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잠수함에 탑재했을 때는 미국 쪽으로 잠수함이 가서 발사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죠. 근데 아무튼 고각 발사를 해서 사거리를 490km로 맞췄다라고 하는 건 네. 트럼프가 이른바 용인한
그 단거리 미사일 500km 이내라면 그건 뭐 넘어선 거죠. 이제는 뭐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하고 이건 격이 다르죠. 그래요. 예, 그건 넘어선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북미 실무 협상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북한식 셈법이 나왔다고 봐요. 어떤 셈법입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셈법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북한에서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좋다. 전 그렇게 핵무기에 집착한다면 나중에 핵무기만 얘기하고 미사일이나 잠수함이나 이런 거 다 빼라 이제. 그러니까 핵탄두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상하겠다. 핵시설, 핵물질, 네. 핵탄두. 예. 그러나 이제 북극성 3호 같이 이런 어떤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이거는 협상의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밑밥을 까는 거고. 핵과 미사일을 분리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다 합친 게 볼턴식 해법 아닙니까? 네. 싸그리 없애라. 음. 뭐 미사일, 생화학무기, 뭐 핵탄두. 그런데 볼턴도 이제 퇴장하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갈라쳐 보는 거고요. 아하. 예, 갈라쳐 보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대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어떤 메시지요? 10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국군의 날 행사에서 F-35A 네, 네. 스텔스 전투기가 출연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가장 신경질적으로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남측의 전략 자산 이걸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남측에 대해서도 뭘 하나 보여주면서 미국하고 우리는 핵 협상 잘하는데 남측에 대한 안보 이익은 없다. 북한은 자체 방해를 위해 갈 길을 간다. 이런 어떤 메시지도 보여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북미 실무 협상에서 뭐가 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새로운 안을 준비해 간 건 확실합니다. 네. 북한의 김명길 순회대사 말만 들어도 그렇고 허튼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북한에 뭔가 더 보여주고 양보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 그건 핵시설 쪽인 것 같습니다.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 공장이라든가. 네. 영변 플러스 알파.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어떤 기존 영변 제안에 넘어가지고 조금 더 많이 보여주는 쪽으로 뭔가 협상안을 준비해가면서 미국에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미국도 뭔가 준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오. 예, 포괄적으로 최종 상태만 합의하기만 하면 단계적으로는 우리도 상응 조치를 하겠다 이런 정도로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예, 그런데 문제는 포괄적 합의라는 비핵화의 정의 자체가 아직도 북미 간에는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당장 제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핵탄두 실어나르는 미사일은 그럼 포함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활은 놔두고 화살만 빼자. 네. 예, 핵탄두만 얘기하고 미사일은 빼자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자꾸 갈라치기를 해 들어오면은 네. 사실은 이게 협상에 또 도움도 돼요. 어떤 면에서? 모든 걸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예.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는 이런 살라미 전술 이렇게 얇게 썰어버린다는 뜻 아닙니까? 예. 이런 협상도 사실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저도 낙관적 전망이 이제 가능해졌다고 보는데 근데 뭐 이게 한껏 기대하고 결렬된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러게요. 그런 점에서 예.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네요. 그냥 일단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걸핏하면 하는 말 일단 지켜보자. 일단 지켜보자. 이게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정답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급해졌어요. 대선과도 앞두고 많은 또 정치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저는 이제 북한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시간이 왔다. 예. 어떻게 보면 시간을 주도할 수 있는 게 북한 쪽의 이니셔티브가 있는 요즘 것 시간이 유행어가 됐어요. 이제 국회의 시간, 대통령의 시간, 네. 이제 북한의 시간 어떤 예. 점에서? 그거는 이제 트럼프는 국내 정치에 압박을 당하면서 예.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인데 반해가지고 북한은 협상을 배포 있게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내년 11월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어떤 내적인 여력이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렇게 무언가 협상안을 잘게 쪼개가지고 하나하나씩 껌껌이 보여주면서 협상을 하자고 나올 때 네. 미국도 짧은 시간 안에 그런 비핵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네. 이럴 때는 오히려 북한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시간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만약에 이번 실무 협상에서 영변 플러스 강선 네. 정도까지 만약에 북한이 내놓는다고 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것도 한 걸음 진전된
합의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충분하게 신뢰성 있게 보여줬고 싱가포르 회담을 준수하기 위한 네. 어떤 생산적인 안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도 뭔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게 이제 상응 조치에 해당되는 건데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상응 조치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안전 보장입니다. 뭐 한미 연합 훈련 더 중지하고 예. 또 한반도에 북한을 위협하는 무기 반입을 금지한다는 요구를 계속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 연락사무소 설치 예.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건데 사실 이게 트럼프 생각하고 좀 맞아떨어져요. 트럼프는 걸핏하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양반이고 예. 또 돈 많이 뭐 들어간다고. 한미연합 훈련은 돈이 들어가는 낭비라 그랬고 예. 이런 점에서 묘하게도 또 맞아떨어져가는 구석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안전보장책을 제시하면서 비핵화의 1단계 이제 핵시설 해체 단계에선 경제 제재를 해제해주겠다는 네. 뭐 전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제재 완화라도 가능하다는 이런 정도 메시지는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 협상은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번에도 한 번의 협상은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아주 사람 피 말릴 거예요. 그러면 연말 안에 어떤 3차 북미 정상회담은 별로 기약할 수 없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는? 아니 그런데 이런 협상이 뭐 뒤죽박죽되건 진행 중이건 트럼프는 또 거침없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네. 이런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일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북미 정상회담 안건도 협상 테이블에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요번 실무 협상에. 이건 북한이 원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짧게 요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소미아 문제인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요번에 그 SLBM을 쏘아 올렸을 때 그 일본에서는 2발 쐈다고 했다가 나중에 한 발로 정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우리 합참은 그 애초 처음부터 한 발이라고 했고 네. 일본 지금 뭐 정보력 이거 조금 영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어제 그저께 그런 발표를 있고 하도 궁금해서 우리가 못 잡았나? 국방의 분위기도 그거였어요, 사실은. 일본은 또 그렇게 몰아갔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바로 지소미아 체결 그 연장 거부한 거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까지 나왔는데 네. 오후가 되니까 일본이 잘못 판단한 거고 또 일본의 정보 요구에서 받아보니까 우리가 아는 정보 이상 하나도 추가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지소미아가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 그야말로 저기 형식이냐. 아, 우리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고, 근데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어쩌면 간절하고. 우리 정보를 주는데 더 정확한 정보를 예. 주는데 예. 그래서 이건 분명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음. 이 지소미아에 관한 한은 한국 정부는 정보 공여국이고 네. 일본 정부가 정보 수혜국이다. 음흠. 예, 우리가 정보의 우위를 갖고 있다. 이건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잘 안 믿으시더만 이번에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정보가 훨씬 뛰어나고 정확하다. 그럼 일본이 아쉬우면 그러니까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러니까 빨리 화이트리스트 배제한 거 철회하고 예. 역사적인 문제 진정성 갖고 임하고 네. 뭐 좀 이런 모습은 좀 보여줄 만한 거지. 그러면 예. 안보상의 이익이 자기들한테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시한이 11월 말인가잖아요. 24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에 혹시 일본이 좀 이렇게 낮은 자세로 그러니까 그 돌아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까? 네, 기대할 걸 기대하셔야죠. 어리석은 질문이었네요. 알겠습니다. 네. 8557님 짧게 요거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국방력보다 북한의 국방력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늘 방송에 나와서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민이 보기에 핵은 북한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죠. 예, 북한의 핵, 미사일 다 위협적인 것이고요. 네. 이걸 군사적인 어떤 방어 무기로 대응할 수준은 넘어섰어요.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면 한국은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일부 무기에 대해서는 비대칭적인 어떤 불리함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네. 대한민국 안보에서 성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 절대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지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지 않는다. 예,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신감을 갖자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